분양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 까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막 와가지고는 뭐 어쨌든 원가 안 까면은 그러면은 자재비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니까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지금 분양받는 게 가장 싼 거 아닌가? 라는 인식을 언론들이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절대 지금 분양받으면 안 됩니다. 분양가 거품이 굉장히 심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논리대로라도 분양가가 떨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고 하죠.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갑자기 7월에 2천만 원대로 튑니다. 이거는요,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의 영향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거 언론의 가스라이팅입니다. 개소리 집어치우고요. 7월에 갑자기 이렇게 튄 이유는, 그럼 6월에는 인건비, 자재비가 떨어져서 분양가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비싼 단지들이 분양을 많이 해서 평균 분양가잖아요. 평균 함정 뭐예요? 어떤 것들을 평균을 내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때는 지방 아파트가 분양을 많이 했고 이때는 서울 아파트가 분양을 많이 하면은 서울 아파트 분양가를 좀 낮추더라도 서울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인건비, 자재비 상승 영향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책정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한 연 단위로 책정해가지고 하는 거지. 물론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어도 2천만 원 돌파한 게 인건비, 자재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인건비 계속 올라갈 거고 자재비 계속 올라갈 거니까 분양가는 계속 올라간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건데 저거 다 거짓말이다. 여기도 역시 뭐라 그래요? 오늘이 가장 싼 집값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역시 지속될 전망이고 뭐 제로 에너지 관련 정책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그냥 핑계죠. 제로 에너지 관련 정책이 왜 집값을 올려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계속 상승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철근부터 생각해봅시다. 자, 철근 가격 1년새 지금 12만원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럼 작년 이맘때보다 철근값이 많이 빠졌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작년 5월에 고점 110만원을 기록하고 올 들어 전체 상승분의 절반을 반납했다. 즉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만큼 빠졌다는 소리인데 분양가는 왜 계속 올라가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며. 그리고 철근은 전체 공사비의 약 10%, 특히 건축 자재비의 30%를 차지한다. 그러면 적어도 작년 5월보다는 올해 7월까지 지금 14개월 동안 하락을 했는데 계속 원자재 가격 올라간다고 분양가가 올라간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시켰다는 거죠. 이거는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들이죠. 특히 그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맨날 어디서 나와요? 건땡년, 주땡년, 대한주땡협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맨날 그런 분석을 하죠.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안 사면 무너질 것, 더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다. 철근 가격만 봐도 떨어지죠. 아, 철근만 들어가냐? 시멘트도 들어가지 않냐? 자, 시멘트 가격이 14% 인상한다고 합니다. 철근 가격 떨어진 거에 비하면 시멘트 가격 올라가는 거는 이야기하기 힘든데, 자, 봤을 때, 자, 시멘트 업계의 주장은 전기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멘트 가격이 인상이 불가피하다. 근데 시멘트의 주요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급락했다. 어느 정도로 급락했어요? 작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436원이었는데 지금 135원으로 거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토막 났죠. 전기세가 올라갔으면 얼마나 올랐다고. 전기로 시멘트를 만들어요? 시멘트 만들 때 유연탄보다 전기가 더 많이 들어갈까요? 그런데도 이때 물가 인상 편승해가지고 가격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마저도 또 비싸다고 해가지고 레미콘 업체에서는 비율 조정해가지고 또 약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들의 말이 거짓인 이유는 안전에서 전력 구입 및 판매 단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구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비쌌기 때문에 한전이 계속 적자라고 그랬는데요. 구입 단가는 둘째치고 판매 단가 봤을 때요. 지금 한 2월이나 이때보다 5월 이때는 많이 떨어졌죠. 3, 4, 5월에 전기세 많이 떨어지고 유연탄도 많이 떨어졌는데 왜 시멘트 가격은 계속 올라야 할까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올리려고 하니까 하는 장난질 치는 거고 사실은 올라갈 이유가 아닌데 한 번 가격 올려놓고 내리지 않는 것은 모든 기업의 생태지만 그걸 토대로 특히 지금 거품 많이 낀 건설업 같은 경우는 계속 올릴 명분을 만들고 있지만 그걸 명분으로 지금 거짓말을 해서 올리는 건 아니지. 하다못해 휘발유 값 떨어지면은 주유소에서 기름값은 내려요. 물론 뭐 재고분을 판다고 해서 뭐 3개월 정도 있다 내리는 뭐 이런 적폐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긴 내리죠. 그런데 지금 거의 뭐 반년째 떨어지고 있는데 철근은 지금 1년 넘게 떨어졌고 유연탄 가격도 지금 거의 한
한 3개 분기 정도 떨어졌고, 전기세도 올해 2월에 정점 찍었다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안 내려요? 왜 계속 언론 플레이 하는데? 그러니까 건설사가 돈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분양가는 지금 더 올려야만 하고, 아니에요. 그 여론 만들어가지고 더 챙겨 처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양 잘 된다고 정부에서 13대책 써주고, 그래서 전매 풀어주고, 그러니까 분양 잘 되고, 그러니까 더 남겨 처먹으려고 계속 저러고 있는 거다. 13대책이 타이밍이 올해 1월이에요. 올해 1월에 봤을 때 철근 가격 떨어지고 있었고, 유연탄 가격 떨어지고 있었고, 전기세도 2월 기점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근데 왜 분양가는 계속 올려요? 그러면서 분양 잘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더 오를까봐 빨리 분양 받고 있고, 당신도 늦으면 지갑비 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건축비의 30%, 전체 금액의 10%를 차지한다는 철근 가격 같은 경우는 빼돌리고 있죠. 심지어 양주 회천 154개 중에서 154개를 빼돌렸다. 와, 짱짱맨 대단하죠. 무량판 전체 기둥 154개 모두 철근이 누락됐다. 짱짱맨. 이거 무슨 짓거리냐?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음식점을 하잖아요. 많이 남겨먹겠다고 손님들한테 양념으로 덮어서 안 보이게 해서 썩은 고기를 먹인 거예요. 그 손님들은, 튼튼한 손님은 살테고, 몸이 약한 손님은 식중독을 걸려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러든 말든 나는 나만 이득 남겨먹으면 돼. 저게 똑같은 거예요. 저래도 버티는 아파트였으면 나는 은근슬쩍 철근 잘 빼돌려서 많은 수익 남기고 넘어간 거고, 못 버텨서 무너지면 어쨌든 내가 책임을 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삼풍 백화점 때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사람의 목숨을 돈이랑 비유를 했을 때 물론 어마어마한 돈이라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한두 사람의 목숨이 아니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난 그런 인간들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데 돈 몇 푼의 사람들, 나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목숨을 뺏는 거죠. 근데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나의 고객들인데.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건설사는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 안전은 이제 입주자의 안전도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안전도 있죠. 그런데 중대재해법 하니까 도구나 카우나 다 반대하는 거 봐봐요. 특히 건설사 쪽에서. 니들은 그거 재해가 안 나도록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인건비 올라가는 건 어떡할 거냐? 인건비 올라가는 게 뭐가 문제인데? 자, 지땡건설 뭐라 그래요? 이게 지금 정규직 3명 있어야 하는 구역에 정규직 1명만 넣고, 정규직 2명, 계약직 5명 있어야 될 곳에 정규직 하나, 계약직 하나만 넣고. 근데 지금 뭐 그게 올라가느냐? 임금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얼마나 올라갔어요? 실질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이러면서 인건비 다 까먹으니까 부실해지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대표 이사 부회장은 2022년 보수로 32억 7,8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삼땡전자라고 해도 어딘지 알죠?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이잖아요. 부회장은 32억 2,800을 받았는데 건설사에서는 더 많은 돈을 받았네. 인건비가 어디서 많이 빠지는지는 답이 나오는 거죠. 막상 써야 될 사람들 안 써가지고 부실하게 만들면서 거기에 자재까지 빼돌리고 있는데, 높으신 분들은 많이도 받아가고 계시다. 관여가 됐다, 관여가 안 됐다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뭔가 인건비가 올라가서 문제가 된다? 이건 아니죠. 심지어 은행은요, 상생을 위해서 지금 손실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건설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은행에서는 상생을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건설업이야말로 상생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는 이유는요, 은행에서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이유는요, 집값이 비싸서예요. 그러면은 상생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곳은 싸게 분양해야 되는 건설사들인데, 저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분양가가 올라야 된다고? 이번에 원희룡 장관 뭐 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을 조금 더 올려줬죠. 최대 4%까지.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서 반영해주겠다. 떨어지는 거는 왜 반영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시공 감리 다 안 되고 있는데, 다 안 되고서 그 가격 받아 처먹는 것에 대해서 왜 제대로 제재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이고 건설사 밀어주기 하고 있는 거지. 정부와 언론과 건설업계에서 콩콩을 받아 처먹는 전문가들까지 합세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먹고 있고, 건설사야 저 정도 받아가지. 여러분들 속이는 유튜버들 혹은 전문가들 해가지고 상담 받는다는 사람들 봐봐요. 우리가 아무리 싫더라도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집값 떨어지길 바라지 않는데, 나는 지금 물렸는데 우리가 계속 집값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리 싫고 아무리 밉더라도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사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돈
막 100만원에서 막 1000만원 단위까지 받아가면서 상담해주고 입지 봐주고 찍어주고 해가지고 당신들 보고 사라고 한 사람들은 무슨 책임을 지고 있어요 지금? 돈 빨아먹고서 당신들 함정에 빠뜨린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야 거기 함정이니까 조심해, 거기 가면 함정에 빠진다.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함정에 빠졌어. 근데 내가 계속 거기 가면 함정에 빠진다 하니까 함정 근처로 사람들이 안 가니까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욕하고 있어. 함정까지 끌고 간 놈을 욕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해야 될지 그조차도 판단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광신도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 와중에도 뭐 분양시장 살아나다, 초기 분양률 70%선 회복, 계속 이런 식으로 부추기니까 분양가 더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초기 분양률이 70% 선으로 올라갔다. 근데 서울이 98%에서 84%로 떨어졌어요. 회복되고 있는 거 맞아요? 서울 중심적으로 한다는데 서울이 이제 슬슬 빠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분양시장이 회복되고 초기 분양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될 것만 하니까. 1월에서 7월 계획 물량 대비 분양 실적이 30% 초반에 머물렀다. 왜? 나머지 70%가량은 분양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분양 시장이 막 살아나서 되는 것들을 먼저 해가지고 살아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면 좀 더 되겠지만, 살아나기 전에 내가 여기를 분양해버리면은 분양시장 분위기도 망쳐버리고 내가 시행한 여기도 망해버려서 손실이 나게 되니까. 그래서 서울도 어느 정도예요? 21%예요. 서울이 잘 된다가 아니라요, 5개 중에서 4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분양 안 한 거고, 하나 잘 될 것 같은 것들만 분양해가지고 지금 분양률이 올라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분양 잘 된다고 속고 있는 거지, 저 비싼 가격에. 그리고 분양가가 올라야 된다고 하는 말에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고 있는 거죠. 자재비 떨어지고 인건비는 위에서 다 쳐먹고 그 다음에 막상 들어가야 될 인건비만큼 쓰지도 않고 다 깎아가지고 뒤로 빼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분양도 분양 시장에 저런 식으로 하니까 분양가가 너무 비싸고 하니까 미분양도 어느 정도 사주고 있는데, 막상 진짜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게 매물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매매시장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악성 미분양은요, 파는 사람이 건설사일 뿐이지 막상 당장 입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매물이라고 봐도 되죠. 그리고 건설업계에서도 회복이 아니라 불황의 신호다. 왜? 미분양 물량 감소세가 뭐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해서, 인허가, 착공, 분양 이런 것들을 안 해서 미분양이 줄어든 것인데, 그것도 많이 줄어든 것도 아니죠. 75,000에서 이렇게 분양 거의 다 안 했어도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불황이에요. 건설사들도 지금 사업을 계획해놓고서 못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불황이고, 그것을 지금 자재비랑 인건비랑 다 떨어지고 있는데 분양가 올라간다는 말로 당신들을 속여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분양 받아야 돼요? 안 보이는 곳에서 마피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송파구 지금 계속 집값 올라간다고 하죠. 송파구, 송파 더 플래티넘 이 아파트 보시면은 조합원 매물들은 마피일 게 없죠. 그런데 지금 마피가 얼마까지 붙었다? 송파구에 1억 5천까지 붙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궁금하면 한번 쳐보세요. 지금 인터넷 바로 쳐보세요. 옆에 창 하나 띄워가지고 송도 지금 마피 물량 싹 다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졌을까요? 마이너스 P, 송도 자이더스타 마이너스 P 4,000에서 3,000이다. 같은 평형대에 더 싼 거 있다. 그런데 얘가 4,000에서 3,000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여기만 그러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여기도 마피가 3,500이 붙어있죠. 이게 다 매물로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광주, 수도권 이런데 보더라도 광주 이런데도 마이너스 마피 3,500, 3,000 이렇게 붙어있고, 부산 이런데도 지금 막 살아났다 하고 있는데 마피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대구 이런 곳은 말할 것도 없고 5억 3,900인데 마피 3,000 가격이, 여기도 지금 5억에서 5억 869만원이죠. 2층이면 5억 3,200이었는데 3,000가량의 마피가 났죠. 자, 여기도 16층이죠. 16층이면 5억 6,900인데 5억 5천으로 마피가 났죠. 근데 문제는 저 마피는 내 부대 비용 빼고 분양가랑만 비교했을 때 딱 저 정도 마피고, 그거 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부대 비용까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피가, 그것까지 따지면 손실이 몇 천씩 나겠죠. 3, 4천이 아니라 뭐 6, 7천, 억 단위로 날 수도 있어요. 1억 5천짜리는 더 많이 나올 테고. 그런데 그런 것들 분양 받아가지고 후회하시려고요? 잘 되는 곳들은 괜찮다? 잘 되는 곳들이라고 마피 안 나올 거 있어요? 송파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다고 했고, 저기 분양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잘 되던 시기였는데도 마피가 1억 5천이 나오고 있는데, 속지 마세요. 마피, 그 다음에 할인 분양 이거 조만간 나옵니다. 왜? 건설사가 지금 암암리로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부풀려 놔서 분양가를 책정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 부풀린 수익에서도 자재비 인건비 이야기하면서 더 오른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재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인건비 얼마 오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들어가는 만큼 5명 써야 될 때 3명 쓰고 2명 써야 될 때 1명 쓰고 해가면서 인건비 삥땅 치고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충분히 빠져야죠. 근데 저 비싼 가격에 지금 분양 받으시겠다고요? 여러분들은 호구 중에서도 가장 호구가 될 겁니다. 그것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호구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당한 가격의 집을 사야지 호구가 될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